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에 대해 육군사관학교가 내부 토의를 거듭한 끝에 새로운 대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복수의 육군 고위 소식통들은 SBS에 홍범도 장군 흉상을 육사 밖으로 옮기지 않고 육사한 별도 장소에 배치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홍범도 장군 흉상 등 충무관 앞 독립운동가 6명의 흉상은 물론 삼국시대부터 근대까지 대표적 장군들의 흉상까지 새로 세워 육사한 다른 장소에 영구 전시한다는 겁니다. 육군 고위 소식통은 역사적으로 업적을 남긴 여러 장군들을 함께 배치해 교육 효과를 높이고 정파성 논란에서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독립운동가 6명의 흉상은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18년 육사에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육사 출신 예비역들을 중심으로 홍범도 장군이 공산주의자였고 육사 정체성과 맞지 않아 비교육적이라는 문제가 제기된 뒤 홍 장군 흉상의 학교 밖 이전이 추진됐습니다. 소련 공산당에 가입했던 사람도 있고 공산당 누구예요, 활동한 사람도 있습니다. 육사는 지난해 8월 31일 홍범도 장군 흉상을 육사 밖으로 내보내고 나머지 흉상은 육사한 다른 곳으로 옮긴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육사는 조만간 홍 장군 흉상을 교내에 재배치하는 방안 검토를 끝내고 육군과 국방부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육사가 공식 결정하면 존중하겠다고 말해 정부의 입장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네, 이 내용은 김하영 기자와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문제가 처음 나왔을 때 이제 육사 그리고 국방부는 굉장히 그 흉상 이전 의지가 강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왜 이렇게 갑자기 분위기가 바뀐 겁니까? 네,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을 둘러싼 사회적인 논란으로 인한 소모가 좀 크고 또 실제 이전 시의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감안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정치적인 사건이 됐기 때문인 건데요. 독립운동을 한 항일투사 6명뿐 아니라 육사생도가 모범으로 삼을 다른 장군들 흉상도 함께 전시하겠다는 건 타협 책으로 풀이가 됩니다. 군 관계자들은 홍 장군의 흉상을 육사 안 다른 장소에 재배치하는 방안은 총선 전부터 논의가 돼 왔다고 말했습니다. 총선 결과에 따라서 갑자기 정무적인 판단을 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한동안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이야기인데 지금 시간이 지난 거라서 다시 한번 내용을 정리를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 본격적인 논란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의원이던 시절 2022년 국정감사에서 공산주의 이력을 언급하면서 홍 장군의 흉상을 육사에 두는 건 부적절하다고 문제 제기를 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박민식 전 보훈부 장관도 홍 장군의 추가 서훈이 이례적이라면서 문제를 제기했고요. 이후 국방부를 중심으로 흉상 이전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됐습니다. 지난해 9월에는 홍범도함 개명 논란도 불거졌죠. 한덕수 총리와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명칭 변경 필요성에 동의하는 듯한 입장을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동력이 떨어졌습니다. 그동안 야당은 이제 흉상 이전에 반대를 해왔었는데 그럼 육사가 이번에 내놓는 안은 받아들일까요? 어떻습니까? 네, 마침 또 어제 민주당 소속 22대 총선 당선인들이 육사 앞에서 이 흉상 존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완전 존치 또 흉상을 단 1cm도 옮겨서는 안 된다 이런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육사 내부의 흉상을 재배치할지 검토하는 건 나름의 타협안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현재까지 드러난 야당의 요구와는 분명히 간극이 있습니다. 육산의 재배치 검토가 흉상 논란을 타협 국면으로 이끌지 새로운 불씨가 될지 저희도 계속해서 취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김하영 기자였습니다. 국방부 청사 현관 왼편에 세워진 독립운동가 흉상입니다. 이봉창, 윤봉길, 안중근, 홍범도 모두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영웅들인데 최근 홍범도 장군에 대한 국방부 평가에 한 역사적 사실이 쟁점이 됐습니다. 소련 공산당에 가입했던 사람도 있고 공산당 활동한 사람도 있습니다. 육군사관학교가 공산당 가입 전력을 들어 교내 홍범도 장군 등 독립운동가들의 흉상 이전 추진을 발표한 뒤 국방부도 청사 앞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국방부 앞에 있는 저것은 물론 연관도 있고 또 별개의 사안이지만 국방부가 현재 검토하고 있으나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국방부는 또 지난 2016년 건조된 신형 잠수함 홍범도함의 한 명 변경도 검토한다고 했는데 해군은 공개 브리핑에선 이례적으로 국방부 입장과 다른 말을 했습니다.
현재 해군은 홍범도함 함명 재정 변경 등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군이 국방부의 방침을 어길 순 없습니다. 국방부는 홍 장군이 독립운동에 기여한 공로나 독립군과 광복군의 역사를 부정하는 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또 육산에 홍범도 장군 흉상 대신 백선엽 장군의 흉상을 세울 것이냐는 질문에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했고, 육사 흉상들 가운데 누구를 남기고 누구를 옮길지 세부 방안 역시 결정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자 보세요. 독립운동 업적은 업적대로 평가하되라고 써놓고 독립운동 업적은 한 줄도 안 썼어요. 홍범도 장군이 활약했던 20년대는 레닌의 공산당이고, 레닌의 공산당과 스탈린의 공산당은 아주 다릅니다.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차이보다 더 커요. 국방부에서 공문서로 이렇게 내가지고 기자한테 줘버린다는 거는 이거 문제 있죠. 역사 논쟁에 끼어드는 건 좋은데 역사 논쟁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치열하게 하는 거고 정확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빨치산 상태에서 봉오동하고 청산리에 참가했으니 이건 문제가 있다? 1920년대, 19년대 빨치산하고 김일성하고 스탈린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김일성 그때 몇 살이었어요? 김일성이 1912년 태어난 사람입니다. 저희가 입장을 드린 거에 여러 가지 의견을 가지실 수는 있는데 저희는 저희 입장을 정리해서 드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이거 좋겠습니다. 공문서라니까요. 국민을 향해 가지고 만들어낸 공문서예요. 네, 저희가 입장을 드린 겁니다. 네. 이렇게 어설프게 역사적 식견도 없이 차관께서는 내부 직무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드릴 자료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독립군이 공산주의를 홍범도함은 애매한 상황에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대변인 우리 JTBC 김은경 기자 질문에 홍범도 장군이 자유시 참변에 직접 참여했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연관성 등 의혹에 대한 역사적 자료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클립을 돌려보면 아까 김민관 기자가 분명히 재차 질문한 게 자유시 참변에 직접 가담을 했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게 맞다 그랬다는 거는 홍범도 장군이 자유시 참변에서 우리 독립군을 살해하는데 가담했다는 내용이 되거든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말씀드렸다면 제가 잘못 드린 것 그렇게 같고. 얘기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십니까? 자유시 참변 연관성 등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한 근데 이게 그런 그러니까 네. 자유시 참변을 직접 가담한 게 아니라 네네. 이후에 사후 정리 과정에 이 홍범도 장군이 개입했을 수 있다는 의혹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유시 참변에 이분은 절대 안 들어갔어요. 그건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다면 근데 잘못 그렇게 드린- 읽히게 지금 그걸 써놨어요. 이분들이. 이거 누가 만든 자료죠? 어떤 이 자료. 국방부 입장문 이거. 국방부 입장 관련 부서와 저희가 논의해서 만든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전력원하고 우리 정책실에서 만든 거잖아요. 정신전력원은 연계된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어제 정책실 관련 부서 등에서 받은 입장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우리 근현대사 아니면 독립운동사 전공한 분이 있었어요 거기에.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역사 논쟁에 뛰어든다는 거예요. 국방부가. 네, 물론 이제 여기 입장문에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실들이 나열돼 있어서 여러 가지 논란이나 의문이 있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입장은 여러 가지 이 배경에 대한 질문이 있으셔서 우리가 검토하게 된 이유 등을 설명드린 것입니다. 자 보세요. 독립운동 업적은 업적대로 평가하되라고 써놓고 독립운동 업적은 한 줄도 안 썼어요. 이게 있고요. 다음에 홍범도 장군이 활약했던 20년대는 레닌의 공산당이고, 그거 북한군을 사주해가지고 6.25 남침을 한 공산당은 그건 스탈린의 공산당이에요. 레닌의 공산당과 스탈린의 공산당은 아주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번 정부가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차이보다 더 커요. 근데 그거를 같은 공산당이라고 봐버리면 어떡하냐. 이거 되게 논쟁적인 부분인데 이걸 단정해가지고 레닌의 공산당과 스탈린의 공산당을 같은 걸로 봐버리면은 문제 있죠. 이걸 국방부에서 공문서로 이렇게 내가지고 기자한테 줘버린다는 거는 이거 문제 있죠. 역사 논쟁에 끼어드는 건 좋은데 역사 논쟁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치열하게 하는 거고 정확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빨치산에 가입된 상태에서 빨치산 상태에서 그 봉오동하고 청산리에 참가했으니 이건 문제가 있다? 1920년대, 19년대 빨치산하고 김일성하고 스탈린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김일성 그때 몇 살이었어요?
김일성이 1912년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1919년부터 22년까지 빨치산 자격으로 전투에 참가했다고 이게 문제가 된다? 왜 문제가 됩니까? 저희가 입장을 드린 거에 여러 가지 의견을 가지실 수는 있는데 저희는 저희 입장을 정리해서 드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이거 좋겠습니다. 공문서라니까요. 국민을 향해 가지고 만들어낸 공문서예요. 네, 저희가 입장을 드린 겁니다. 네. 이렇게 어설프게 역사적 식견도 없이 여러 의견이 있으실 수 있겠지만 저희 입장을 설명드린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